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원어성경신학교 네 번째 헬라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사.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 언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동사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뀌는데 우리는 약어표를 가지고 일단 하고 이제 애우는 것도 몇 가지 애워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 방법은 먼저 한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원리로 가고 그다음에 구문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 그래서 먼저 한글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원리를 구문론에 적용하고 이제 나중에 어, 꼬리나 머리나 이런 것들이 익혀지는 거죠. 익혀진다. 나중에는 원문을 원문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른다.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글로 시작을 했는데 원리를 깨닫고 구문론을 이해하고 다시 보니까 꼴이 애우지 않았는데 꼬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머리도 있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 뭐 이렇게 엡실론 같은 게 오고 또 엡실론 다음에 자음이 오고 막 이렇게 머리에도 뭐가 붙어요. 그리고 꼬리에도 뭐가 막 붙고 이 머리하고 꼬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먼저 이해하고 원리를 가고 구문론을 이해하면 나중에 꼬리하고 머리도 보이더라 이거죠. 이거는 몸통이에요. 몸통. 몸통은 우리가 어근이라고 그래요. 어근. 그래서 어근에다가 이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헬라어는 여기에 꼬리가 붙어요. 꼬리가.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오게 되는데 머리가 붙을 수가 있어요. 머리하고 꼬리가 붙어서 이 단어가 누가 했는지, 어? 언제 했는지, 요거는 이제 시상이거든요. 현재냐, 과거냐, 뭐 미래냐, 누가 했느냐,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이 머리와 꼬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공부는 이 머리, 꼬리를 다그 암기를 했어요. 이 암기가 그 몸통은 단어잖아요. 헬라어 단어는 한 5천 개를 외워야 되고 이 머리하고 꼬리가 한 2천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를 제대로 하려면 7천 개를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팔구조 그 원리 헬라어에서는 이걸 전부 다 외우지 말라. 하나도 외우지 말라. 싹 외우지 말고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원리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원어 성경을 본다. 많이 본다. 그러다 보면 머리, 꼬리가 보인다. 요렇게 해요. 요 지금 원리를 이 사이클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명사에 대해서. 명사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남성은 이렇게 해서 오스로 끝나더라. 여성은 아나 에로 끝나더라. 중성이라고 있어요. 중성은 온으로 끝나더라. 이렇게 중성은 온으로 끝나더라. 이렇게 해서 명사를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남성 명사는 오스로 끝난다. 여성 명사는 아나 에로 끝난다. 중성 명사는 온으로 끝난다. 요 세 가지가 원리예요. 기존에 엘러 공부할 때는 이걸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막 오스, 온에 뭐 격까지 다 외우는 건데 격까지도 외우지 말고 그냥 하나만 외워라 이거예요. 오스. 여성은 아나 에로 끝난다. 중성은 온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 중성은 뭘로 끝나느냐? 남성은 뭘로 끝나느냐? 요거만 알고 있는 게 원리예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건 원리고 격번하는 거 다 외우는 거는 그냥 그 꼬리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남성은 오스로 끝난다. 여성은 아나 에로 끝난다. 중성은 온으로 끝난다. 요 세 가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리하고 외우지 말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울 거는 한 8개에서 10개가 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한 10개 정도 외울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 기본이 되는 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면 명사다. 그런데 남성은 오스로 끝나고 여성은 아나 에로 끝나고 중성은 온으로 끝난다. 온으로 끝난다. 이렇게. 요게 원리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성도 아나 에로 끝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여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레데이 그러면 남성 같아요, 여성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는 잘 들어보니까 알레데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가 있잖아요. 알레데이야 진리는 여성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호도스라는 게 있어요. 호도스. 호도스. 자, 호도스인데 여기 오스로 끝났잖아요. 그럼 오스는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스로 끝났는데도 여성일 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좀 이해하시면 돼요. 호도스는 분명히 오스로 끝났으니까 남성이구나. 길인데 호도스는 길인데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인지를 어떻게 하냐? 앞에 이제 관사가 해가 붙어요, 해가. 나중에 관사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거의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애우지 않아. 불규칙인데 오스로 끝났는데 여성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관사. 나중에 이제 관사는 어디서 배우냐면 여기서 배우거든요, 관사를. 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끝난 다음에 관사를 배우는데 관사가 이걸 잡아줘요. 여성인지 중성인지를 잡아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애워가지고 회화할 게 아니고 성경을 볼 거니까 눈에 보여요. 보인다. 그 원리로 이해한다. 이렇게 쭉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명사가 나오는데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말. 뭐, 나, 너, 그,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명사 대신에 대명사를 쓰는 거죠. 인칭 대명사도 여기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명사다. 명사 대신 쓰는 말이 대명사다. 그 다음에 이제 격이 있는데 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격이에요. 격.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해야 됩니다. 주격은 주어나
보호가 되는 말이에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격은 주어나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죠. 소유격은 소유격은 누구누구의가 돼가지고 형용사가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돼가지고 형용사가 되면은 뭐 하는 겁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오스라는 게 있는데 데오스는 하나님. 오스로 끝났죠?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 오스로 끝났으면 이게 주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우 그러면 격이 이제 바뀌었어요. 소유격으로. 우로 바뀝니다. 이 오스가.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들어두시면 돼요. 아, 오스가 주격이고 우가 소유격이구나. 그러면 소유격이 됐으면은 이거는 대오스는 하나님인데 대우 그리고 격이 바뀌었잖아요. 격이 소유격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해가지고 주격이나 보호가 되는 거죠. 주어나 보호가 되는 말이고 이 주격은 소유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분명히 명사였는데 이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의로. 그래서 요게 형용사.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하나님의 선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포스트로피 S예요. 그래서 메리의 책이다. 그럼 영어에서는 어포스트로피 S를 써요.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 그러면 메리의 책이다. 메리의 책. 분명히 명사였는데 어포스트로피 이거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헬러어는 오스가 우로 바뀌는 거예요. 우로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오스가 우로 바뀌었는데 이게 소유격이더라. 소유격은 형용사더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역할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주격과 소유격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격이 지난번에 우리 외웠잖아요. 주소 연목회자. 주소 여목회자 주시오. 외웠어요. 주격, 소유격, 여격, 목적격, 혹격.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오늘 동사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격은 주어나 보호가 되는 말이다. 소유격은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역격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 이 역격이 어, 수단이나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외에도. 그럴 때 전부 다 우리 가로쳐요. 역격도 가로쳐요. 그냥. 왜? 직접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얘가 직접 목적어로도 쓰여요. 어떤 동사에 따라서. 그때는 목적어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역격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죠? 목적격은 직접 목적어. 을을이 되겠죠. 반대로 목적격인데 간접 목적어로 쓸 때도 있어요. 얘가 직접 목적으로 쓸 때도 있는 것처럼 얘가 간접 목적어처럼 쓸 때가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얘들이 둘이서.
근데 원래 1번은 역격은 누구누구에게고 목적격은 을을이고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가끔 헷가닥 해가지고 역격이 직접 목적 을을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격이 누구누구에게로 쓰일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이제 문장을 보면서 어떤 동사는 이걸 취하고 어떤 동사는 이걸 취하고 나중에 본문을 보면 보여요. 그게. 지금은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목적격은 을을 이것만 징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혹격은 뭐냐면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아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혹격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그러니까 문장 구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인다. 요게 격변화에 다예요. 그러니까 이 격을 주소 여목호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주소 여목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소 여목호를 외워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보니까 성이 나오죠. 남성, 여성, 중성. 남성은 남자, 여성은 여성. 명사인데 우리나라나 그 뭐 영어에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뭐 책상 그러면 그냥 책상이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없잖아 이런 게 우리나라 말에는. 근데 이제 그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런 거는 성이 있어요. 성이. 하늘 그러면 남성, 땅 그러면 여성. 그러니까 뭐 힘차거나 뭐 이런 막 남성적인 모습이 나오는 명사는 남성. 또 이제 뭐 좀 그 부드럽거나 또 생산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땅 이런 것들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러 성경을 보면서 남성으로 되어 있는지 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단어들을 볼 적에 우리가 부드러운 단어인지 아니면 힘찬 기운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명사마다 적혀져 있으니까 해석할 적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성경 본문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냥 뭐 엠버로 갔다, 두 제자가 어디로 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이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면 훨씬 더 그 많이 와서 닿아요. 그다음에 중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소한 게 하나 있어요. 중성. 중성은 뭐냐면 이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구별이 아직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 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얘가 보통 중성으로 표시가 돼요. 얘가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어린아이가. 그러면 중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헬라어의 각 단어마다 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글 표기에는 남성은 남으로, 여성은 여로, 중성은 중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너무 쉽죠.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인칭이 있어요, 인칭.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죠. 숫자로 돼 있어요. 1, 2, 3으로.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우리 요거 1인칭입니다. 요거는 단수, 요거는 복수. 그 다음에 2인칭은 너하고 너희. 3인칭은 그와 그들. 그래서 요거는 말하는 사람, 화자. 이거는 말 듣는 사람, 청자. 이거는 제3자. 요, 요것을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지금 누가 말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한글만 볼 때는 놓치기가 쉬워요. 지금 그가 말했다 해서 헷갈려. 영어 성경도 막 헷갈려요. 그가 히가 막 계속 나오니까. 근데 중간에 얘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약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꼬리가 계속 그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영어도 못 잡아줘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나중에 헷갈려요. 희인데 계속 희로 나가니까.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는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어, 저기다 전원 조금 더 밥을 좀 줘야 되겠네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칭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요, 수가. 단수와 복수. 단수는 호단자죠, 호단자. 그래서 하나, 한 개. 복수는 두 개 이상.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 쌍수는 히브리어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만 있어요. 쌍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나짜리냐, 두 개 이상짜리냐. 단수, 복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주소, 여목, 코. 이게 1번 나오고 2번 이거 나오고 3번은 이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4번은 이 중에서 하나 나오고 5번은 이 중에서 하나 나오고 6번은 이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도 딱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한글로. 그런 다음에 이제 약자는 조금씩 조금씩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동사로 들어갈 거예요, 동사로. 자, 동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법이에요, 법. 두 번째는 시상. 세 번째는 태. 요게 중요해요. 법, 시상, 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기는, 여기는 명사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아주 쉬워요. 격, 성, 인, 수. 격, 성, 인, 수. 왜 이렇게 나오냐면, 동사에서 왜 이게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격성, 인수가 들어가면서 누가 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꼬리에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남성은 아까 명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또 한 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여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동사는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근데 요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 한 3회에 걸쳐서 배워야 될 거예요. 동사를 3회에 걸쳐서.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법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시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이렇게 태에 대해서. 오늘은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직설법이 났어요. 직설법. 직설법. 자, 직설법은 뭐냐? 우리가 직설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외워야 돼요.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직설법이 있고 현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직설법을 배우는데 직설법은 뭐냐? 이거는 단순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평서문 같은 거. 어떤 거냐면 누가 뭐뭐 한다. 이렇게. 이럴 때 쓰는 말을 직설법이라 그래요. 단순한 말, 평서문 같은 거. 어떤 가정법이라든가 명령어라든가 이렇게 무슨 가미가 되지 않았죠. 그냥 누가 뭐뭐 합니다. 누가 잠을 잡니다. 누가 내려갑니다. 누가 뭐 합니다. 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직설법에 들어가요. 법이.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을. 무슨 법이냐?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법, 상, 시제죠. 그 태죠, 태. 법, 시상, 태. 요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 법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법을. 원래 법 공부는 좀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요. 언어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직설법은 뭐냐? 누가 뭐뭐 한다.
가장 단순한 거예요. 동사에서요. 자, 그러면 어떤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이거는 남아있는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꼭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어근이라고 그러죠, 어근. 이게 어근. 이 류이라고 하는 것은 풀다, 뭐 끈을 풀다 이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끈 같은 거 풀다, 꼬인 거 풀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직설법에서 풀다라는 어근이 이렇게 있는데 꼬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가 단수, 여기가 복수. 그래서 이래서 류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다라고 하는 뜻인데 만약에 여기 오가 붙었다 꼬리에 오메가 오죠 끝에 그러면 내가 푼다 이런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에이스가 나오면 내가 푼다 너가 푼다 2인칭이니까 A죠? 그럼 그가 푼다. 오맨이 붙었어요. 그러면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푼다. 예. 우리가 푼다. 에테가 나왔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푼다. 너희가 푼다. 우씨 어떨 때는 이제 니가 붙어요. 이 니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니까 가로에 넣어놨어요. 이럴 때 그냥 우씨만 하면 돼요. 우씨. 이거는 그들이 3인칭이니까 그들 3인칭 복수잖아요. 그들이 푼다. 이렇게.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어떤 단어에서 여기가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한다. 그가 뭐뭐 한다. 우리가 뭐뭐 한다. 너희가 뭐뭐 한다. 그들이 뭐뭐 한다. 그런데 얘가 한다도 되지만 하고 있다도 돼요. 진행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뭐뭐 한다, 그가 뭐뭐 하는 중이다. 우리가 뭐뭐 한다, 우리가 뭐뭐 하는 중이다. 너희가 뭐뭐 한다, 너희가 뭐뭐 하는 중이다. 그들이 뭐뭐 한다, 그들이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와 현재 진행이 같아요. 그래서 직설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6개는 우리가 우리가 10개 정도 외운다고 했을 때 그 처음이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에이세이, 오멘, 에테, 우시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면 직설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다시 링크 올려드릴게요.